자, 그럼 이제 그 흡수, 영양소 흡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영양소 흡수. 이제 언젠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선생님의 이런 노력과 열정을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 그지? 그리고 니네들 알겠지만 그런 강의 영상이 인기를 끌어서 막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어그로도 없고, 그지? 정석적으로 이렇게 수업하는데 어그로가 없잖아. 여기서 뭐 웃장 한번 까가지고 내가 어디 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영양소들이 소화가 끝나면 대부분 흡수도 어디에서 일어난다? 소장에서 일어난다고.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된다. 소장에서 흡수.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소장을 보면은 소장이 이제 이렇게 7m짜리가 이렇게 꾸겨 넣어져 있는 거야, 그지? 이게 가끔 탈장이라 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 여기 총 맞아. 이렇게 내장 흘러 나오거든. 병원 실려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막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균 감염 되지 않게 이제 꼬매. 그러면 내장 기관이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지? 막 손으로 넣어요? 이거 멸균 장갑 끼고 이제 손을 그냥 쑤셔 넣는 거지. 그러고 이제 꼬매 놓으면은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저절로 자리를 잡아요. 그지? 뭐 아무튼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다만 꾸불꾸불 돼 있다만 또 그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그 내부가 이렇게 굉장히 주름이 많이 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굉장히 많이 져 있다. 그 이유가 뭐겠어? 그렇지, 표면적이 넓어서 영양소들 더 효율적으로 많이 흡수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 주름진 것도 표면에 보면은 또 융털이라고 하는 것들이 졸라게 많이 나 있어. 융털. 그러니까 결국 소장에 있는 바로 이 융털이란 부분을 통해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야. 자, 융털 하나만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융털이 막이 되게 얇아요. 얇은 세포막 하나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이렇게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는 셈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가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내려오면은 이 구멍보다 큰 거야. 그래서 통과를 못하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아주 이 구멍보다 작은 분자로 만들어 놓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융털을 들여다보면 내부에 이렇게 길다랗게 하나가 삐죽 올라와 있어요. 암죽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삐죽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암죽관이라고 하는 놈을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다.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 그 다음에 요 암죽관을 따라 내려오면 그 밑에 이제 림프관이라는 관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림프관. 그래서 자, 결국에는 영양소는 요 암죽관하고 그 암죽관을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나뉘어져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암죽관으로 흡수되고 어떤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데 어떤 애들이냐? 야, 모세혈관 생각해봐. 모세혈관에 뭐가 흘러? 피 흐르겠지. 혈액의 주성분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모세혈관으로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들이 물에 녹아서 물과 함께 흡수되는 거야. 무슨 영양소? 수용성 영양소. 그럼 어떤 애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 같은 애들. 포도당. 뭐 아미노산.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 흡수가 되는 거지만 아까 했던 무기염류라든지 바이타민 같은 애들 소화가 필요 없이 흡수가 되거든. 자, 무기염류도 물에 잘 녹아.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비타민이라고 하지. 바이타민도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바이타민이 있고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거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예를 들어서 비타민 B, 비타민 C, 뭐 리보플라빈, 뭐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부른 또 이름들이 있긴 하다만 우리 그냥 과학 시간은 BC로 얘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아서 물과 함께 모세혈관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안 녹는 애들은 암죽관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자, 암죽관으로 누가 흡수된다?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누구죠? 지방.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A, D, E, K. 아덱. 자, 근데 여기서 봐라. 요거 좀 이상하지 않나? 우리가 아까 지방이 소화되면 뭐였지? 지방산이 하나로 그렇지. 그런데 암죽관으로 흡수될 때는 지방인 상태로 흡수가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봐.
여기가 아까 요 이제 요 융털, 융털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응?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암주과냐 지금. 그럼 아까 선생님 지방이 이렇게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 3개가 붙은 이게 지방 분자거든. 그럼 요게 소화가 되면은 글리세롤이라는 분자에 지방산이 하나 결합돼 있어. 요거 모노글리세리드라 그래.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2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그렇게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가 돼서 암주관 가기 전에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주관으로 흡수될 때는 지방 상태로 흡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 내가 지방이라고 쓴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도 니네 보기에 예를 들어서 암주관으로 이제 영양소 흡수되는 거에 대한 보기가 나왔는데, 그지? 암주관으로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흡수된다 그러면은 틀린 말이지. 흡수될 때는 뭐라고? 지방이라고요, 지방. 알겠니?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가 됐잖아? 그럼 이제 그 흡수된 거를 당연히 이제 세포들한테 나눠줘야 걔네가 세포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눠주는 건 누가 나눠줘? 심장이 나눠줘요. 그럼 심장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얘네가 심장으로 가는 경로가 조금씩 다른 거야. 자, 소장이 이렇게 있지. 소장이 있고 여기 위에 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하고 간 사이에 혈관이 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 요걸 우리가 간문맥이라 그래. 간문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장이 있다고 치면 간하고 심장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혈관이 있거든. 니네 뒤에 가서 이제 혈관 얘기하겠다만 혈관은 기본적으로 심장을 기준으로 설명하거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정맥이라 그래. 자, 그럼 얘는 간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혈관을 간 정맥이라 해. 더 정확하게는 이제 간 정맥을 타고 가다 보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거랑 이제 만나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간정맥을 타고 가다가 누구랑 만난다고 돼 있어? 하대정맥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하대정맥. 그지? 요거 하대정맥이라는 혈관을 만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여기 왜 문맥이겠어? 요 혈관은 심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얘하고 얘사 연결된 거잖아. 그래서 문맥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 있지. 그럼 그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들이 결국 이 간문맥을 거쳐가지고 간을 거쳐서 간정맥을 거쳐서 하대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는 거야. 얘네들 모세혈관 흡수된 애들이. 그 다음에 암주관으로 흡수된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 야, 암주관 따라 내려오면 뭐 나온다고? 림프관이라는 게 나온다고. 자, 참고로 림프관 안에는 뭐가 흐른다? 림프액이라는 게 흘러요. 혈액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림프액이라는 게 흘러. 그러면 걔네들은 림프관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슴을 쭉 관통하는 길다란 림프관이 또 하나가 있거든. 가슴관이라고 그래. 가슴관. 가슴관을 거쳐가지고 여기 가슴관이야. 가면은 빗장 및 정맥이라는 걸 거쳐서 결국에는 요로 요렇게 들어가는 상대정맥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요렇게 만나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상대정맥. 그래서 수용성 영양소하고 지용성 영양소가 이동하는 경로가 다르다. 그지? 이동하는 경로가 다르다라는 거. 그럼 이제 그렇게 모인 심장에 모인 영양소들은 이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공급이 되겠지. 자, 세포호흡하라고 공급하는 거잖아. 자, 그럼 영양소는 이제 공급한단 말이야. 근데 세포호흡하려면 모두 줘야 돼. 아까 이게 산소호흡하려면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 필요해. 산소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얻는 과정을 얘기했으면 이번에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맞아?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정확하게는 그냥 호흡이 아니라 호흡, 운동. 그래서 페이지로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호흡계라고 하는 게 나오죠. 호흡계. 자, 그러면 이제 호흡계로 갑시다. 호흡계. 자, 그래서 이제 호흡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호흡,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우리 숨 쉬는 거야. 호흡 운동하고 관련된 기관들을 통틀어서
개라고 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관. 일단 니네 대부분 숨을 어디로 쉬냐? 대부분 코로 쉽니다. 코. 물론 코하고 입이 연결돼 있어서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하지만 정말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코로 못 쉴 경우 입으로 쉬지만 대부분 코로 호흡하거든. 자, 코. 자, 그럼 여기 봐봐. 코가 이렇게 있어. 약간 짱구네. 앞짱구인데 코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니네 알다시피 코 속에 이제 콧구멍 있잖아. 콧구멍에 뭐가 나 있지? 지저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코털이 있죠. 그럼 코털이 하는 역할이 뭐야? 코로 공기가 들어가면 그 속에는 먼지라든가 이런 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비강이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거든. 그럼 그 위쪽으로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차가운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를 거치면서 그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진 공기가 이렇게 이제 목 뒤로, 그지? 목 뒤로 우리 흔히 기도라고 부르잖아. 근데 정확하게는 공기가 지나는 관이다 해서 기관이야. 기관이라는 기관이 있어. 한자가 달라. 그지? 거기에도 마찬가지 미세하게 뭐가 나 있어? 털들이 나 있고 끈적끈적한 액체들이 있지. 한 번 더 걸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칵 뱉어내는 게 뭐야? 가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을 따라, 자, 기관이 있어. 기관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가슴 부분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 갈라지는 부분 뭐라 그런다? 기관지라고. 그 다음에 그 기관지 끝으로는 이제 약간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막 이제 뻗어 나와가지고 미세기관지라고 하고, 그래서 이 양쪽에 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좌우 한 쌍이 붙어 있죠. 맞지? 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호흡기관이야. 근데 사람의 폐는 그 나뭇가지처럼 뻗어 나온 그 끝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폐포.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폐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점? 니네 우리 몸 안에서 표면적 넓히는 거 한 3개 나오거든? 이 뇌에 주름이 많은 거하고 아까 소장벽에 주름이 많은 거하고 그 세 번째가 뭐야? 폐가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진 거야. 이것 때문에 표면적이 무지하게 넓어. 이게 표면적이 넓으니까 어때? 결국 우리가 공기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죠?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폐는 이 무수히 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자, 폐는 근육이 없어. 폐는 뭐가 없다고?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못 움직인다는 얘기. 니네 있잖아. 우리 뼈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팔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스스로 못 움직인다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쉴 때 보면 폐가 분명히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 도와주는 애가 있는 거야.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그 앞에 이렇게 12쌍의 뭐가 있다?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횡격막하고 이 늑골이라고 하는 놈에 의해서 걔네들의 도움을 받아서 폐가 움직이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그때 물론 이 늑골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소위 말해 호흡 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내 몸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야, 상식적으로 폐가 있는데 갈비뼈가 이렇게 딱 붙어 있진 않겠지. 충격 없이 전혀 안 되겠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은 폐하고 갈비뼈 사이 약간 공간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흉강이라 불러. 흉강. 그러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과연 얘네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걸 뭐라 그래? 들숨. 내쉬는 거는 날숨이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들숨을 흡기, 내쉬는 걸 호기 이래. 그래서 합쳐서 호흡 운동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자, 들숨하고 날숨일 때 일단 자, 늑골, 갈비뼈 어떻게 되느냐? 야, 니네 숨 들이쉬면서 손 대봐봐. 대보면 갈비뼈가 쓱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 횡격막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 버려. 횡격막은 자,
또는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듯이 폐가 있고 여기 늑골이 있는데 얘가 올라가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횡격막 내려가니까 이 사이 공간 아까 흉강이라고 한다 그랬지. 흉강이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지. 자, 흉강의 부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넓어지면 그 내부에도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숨을 가만히 있을 때는 내 몸속의 압력하고 이 바깥에 있는 공기 압력이 쌤쌤이야. 그래서 내가 못 느끼는 거야. 이 공기가 누는 압력을. 원래 졸라 세단 말이야. 그런데 갈비뼈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면서 얘가 넓어지면 그 내부 압력이 어떻게 줄어들지? 흉강 내 압력이 감소합니다. 흉강 내 압력이 감소해. 그러면 자, 이렇게 내 몸통이 있어. 바깥에 공기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처음에는 얘네가 쌤쌤이었다가 내 몸속의 압력이 낮아지면 저절로 여기가 압력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럼 공기나 물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가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결과 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풀어 오르는 거지.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부푸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 못 하잖아. 얘네들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결국엔 팽창하는 거지, 폐가 팽창해서 공기가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니네 풍선 생각하면 되잖아. 풍선 가만 냅두면 이게 지절로 부풀어 오르냐? 내가 공기를 훅 불어 넣으니까 얘가 부푸는 거 아니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자, 날숨은 이거랑 반대지 않겠니? 그지? 외워야 되지만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반대야. 늑골이 내려가고요. 횡격막 올라가면서 그 내부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높아져. 압력이 높아졌는데 바깥 공기 압력보다 높아지니까 내 몸속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그 결과 폐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든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 성분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지. 공기 성분. 자, 당연히 바깥에 있는 공기가 폐로 들어왔으니까 그 공기의 성분은 그냥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성분하고 같을 거 아니야. 니네 공기의 78%가 뭐야? 질소입니다. 그리고 한 21% 정도가 산소야.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뭐 한 0.03 정도? 이 정도 들어있어, 퍼센트로. 그런데 내가 후 하고 내쉬는 날숨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여전히 질소는 78%라는 거야. 그런데 산소는 한 14%? 뭐 이 정도 된대. 한 17%? 뭐 14%? 하여튼 뭐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산화탄소는 한 4% 정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이 비율을 외우라 이런 게 아니라 비교해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거지. 내가 분명히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 17%라고 하자. 17%. 자, 들이쉴 때 공기가 21%인데 내쉬는 공기 산소가 17%야. 그럼 뭐야? 4% 어디 갔어? 내가 흡수했다는 얘기지. 내 몸속으로 흡수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는데 내가 내쉬는 공기엔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지? 내 몸 안에서 우리 앞에서 했잖아.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게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지. 즉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는 이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들이 교환이 되고 있구나. 그치? 자, 그래서 기체 교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기체 교환. 지금 눈빛들이 점점 풀려가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체 교환까지만 얘기할게. 알겠어? 기체 교환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테스트는 물질 대사하고 소화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알겠네? 호흡은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건 그 다음 주에 볼 테니까. 자, 그럼 우리 기체 교환만 좀 얘기해 볼게. 자,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 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수없이 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자, 근데 그 폐포들은 하나하나가 다 모세혈관에 쌓여 있어. 그리고 이 모세혈관하고 폐포 사이는 거의 세포막 하나 수준으로 되게 얇어. 자,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이 혈액이 흐를 거 아니냐? 요 그림에서 이렇게 혈액이 오잖아? 이게 어디서 오는 애냐면 심장에서 옵니다. 심장에서 오는 혈액을 우리가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폐동맥을 타고 이제 피가 심장에서 이렇게 폐로 오면은 갈라져 나와가지고 요렇게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거야. 근데 이 피가 어떤 피냐면
내 뒤에 가서 이제 순환해서 얘기하겠다만 내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피야. 그러니까 내 몸을 돌면서 산소 나눠주고 이산화탄소 받아갖고 온 피가 심장에 와서 심장이 그 피를 폐로 보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 폐동맥에 흐르는 피는 피 속에 산소가 있을 건데 산소는 어때? 굉장히 적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는 피가 흐를 거란 말이야. 자, 요런 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맥혈이라고 불러. 알겠니? 이거 뒤에 순환 가서 다시 얘기할 텐데 니네 정맥혈이 정맥이라는 혈관에 흐른 피가 아니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성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니? 봐봐. 정맥혈인데 동맥에 흐르잖아. 정맥에 흐른 피가 정맥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피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으로 와요. 그러면 이 흐르는 모세혈관 속에는 어쨌든 산소 들어있을 거 아니야. 적지만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신에 이산화탄소는 졸라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 다음에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왔어, 폐포로. 그럼 당연히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졸라 많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산화탄소는 원래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네? 여기도 이산화탄소,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있네? 근데 여기는 산소가 많고 적네?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뭐가 일어나? 확산이 일어난다. 확산.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이 되니까 결국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건너오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날숨을 쉬면 날숨에 의해서 나가는 놈은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야. 자, 이와 같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그럼 이제 나갈 때는 이 피가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돼?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건넨 다음에 나가잖아. 그럼 얘가 다시 심장으로 가거든? 그러면 그 심장으로 갈 때는 폐 정맥이라는 혈관하고 만나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데 그럼 이제 율로 이렇게 나가는 피는 아까 들어가는 것보다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진 피가 흘러가겠지? 요 피는 뭐라고 할까? 얘가 정맥혈이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할까? 동맥혈이라고. 동맥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그지?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서로 기체가 교환되더라.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는 산소가 건너갔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는 이산화탄소가 건너갔지? 자, 이와 같은 기체 교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외호흡 이렇게 불러. 알겠니? 외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피가 심장으로 갔다고요. 심장으로 갔어. 그럼 이제 심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영양소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인 영양소와 함께 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겠지. 맞아? 온몸으로 보내. 그러면 이제 그 온몸을 동맥을 타고 나가가지고 온몸에 있는 세포 사이사이로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요 피가 심장을 거쳐서 이제 세포 사이사이 지나가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로 들어갈 때는 산소가 어때? 산소가 졸라 많겠지. 이산화탄소는 적은 애가 흘러가겠지.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열심히 세포호흡하는 애 아니야. 세포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늘 부족한 애들이겠지. 그리고 세포호흡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생겨나겠지. 그럼 또 보니까 어때? 여기도 산소,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모세혈관 쪽에 산소가 더 많더라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모세혈관이 세포막 되게 얇으니까 확산해서 산소 건너가는 거야. 이산화탄소는 일로 이렇게 건너오는 거야. 또 기체 교환이 일어나. 여기서도.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모세혈관하고 주변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 교환이 일어나더라고. 그지? 그럼 이제 나갈 때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아까 이제 동맥혈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세포 사이를 지나가면서 산소 건네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정맥혈이 되는 거야. 그럼 걔가 다시 심장에 와서 다시 폐로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모세혈관하고 주변 조직세포 사이에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는 산소가 건너가고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는 이산화탄소가 건너가죠. 자, 요 얘네 사이의 기체 교환은 우리가 내호흡이라고 불러요. 내호흡. 알겠니? 그러면 이제 뭐 외호흡일 건데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폐포가 있고 모세혈관이 있고 조직세포가 있으면 결국에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조직세포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결국 폐포로 전달이 돼서 날숨을 통해서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외호흡이 됐건 내호흡이 됐건 지금 내가 뭐야? 결국 기체들이 교환되는 건 뭐에? 확산에 의해서 교환된다 그랬지. 그래서 니네 만약에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 물어보면 그게 외호흡이 됐건 내호흡이 됐건 확산이야, 확산. 근데 그냥 확산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확산. 자, 그럼 여기서 분압이라는 게 뭐냐 이거 분압. 압력이 압력. 야, 공기의 압력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기압이라 하잖아. 그러면 그건 공기 전체가 누르는 압력이야. 그럼 분압이면 니네 나중에 화투 배우면 배우죠. 부분 압력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기 전체가 누르는 건 기압인데 그 중에서도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체 중에 질소가 누르는 압력 혹은 산소가 누르는 압력, 걔네들 각각의 기체가 누르는 압력은 분압이라 하는 거지. 그럼 분압을 다 더한 게 기압인 거야. 질소의 분압, 산소의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 다 더한 게 기압이야. 그러면 결국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압이 어려우면 농도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단지 이제 분압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은 봐. 공기가 우리가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만 얘기해 보자. 산소가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는 산소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이 공기 중에서 산소의 분압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숫자로 쓰면 158mmH 이 정도 되거든. 압력의 단위 mmHg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산소가 들어오려면 폐포 안에 있는 산소의 분압은 어때야 돼? 더 낮아야지. 맞아? 더 낮아야 돼. 한 100에서 110 정도? 뭐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봐라. 너 이렇게 이제 들어올 거 아니니? 여기 산소 있을 거 아니야. 야, 여기는 100에서 110인데 여기는 이거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야. 대략 한 40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분압이 큰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 거야. 이산화탄소는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한 40 정도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건너가.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그럼 얘는 이제 산소를 받았으니까 분압이 한 100 정도 돼서 나가고요. 여기는 한 40 정도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피가 일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지나갈 때 이 산소의 분압은 100 정도 되거든. 그럼 이쪽은 산소의 분압이 산소 거의 없겠지. 0에서 한 40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압이 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산소가 이동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0에서 한 60 이렇게 돼.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 CO2는 한 40 정도 되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나가면 40, 50 돼서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아마 니네 학교 프린트에 만약에 이 분압 숫자가 써져 있으면은 이 분압 숫자도 조금 기억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분압이라는 게 뭐고 결국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에 의해서 기체가 이동하면서 결국 교환이 된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38페이지까지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와서는 39페이지부터 해서 배설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